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 안보 위협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들의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었으며 새로운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폴란드는 멀리 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전투기 48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공산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폴란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규모의 소련제 무기를 나토 표준의 서방제 무기들로 교체하기로 결심합니다. 포병 전력에 있어서는 122mm 2S1 자주포를 155mm 자주포로 교체하기로 했는데 폴란드는 처음에 신형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려 시도하였으나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포탑은 외국에서 수입하고 차체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 폴란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T6, 슬로바키아의 주자나, 독일의 PZH-2000, 영국의 AS90 등을 후보에 놓고 검토해본 결과 성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국의 AS90의 포탑을 수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주포의 포탑이 결정되자 폴란드는 원래 계획대로 자주포의 차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차체인 UPG 엔진은 과거 소련제 궤도 차량과 엔진, 부품들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 차체는 시험평가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차체의 구조가 견고하지 않아 포탄 사격 시 강한 반동과 함께 심각한 균열이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이 차체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던 폴란드의 부마르사가 공장을 폐쇄하게 되면서 원활한 엔진 조달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AS90 자주포를 생산하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사가 자신들의 차체를 사용해보라고 제안했지만 AS90은 660마력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850마력 이상의 엔진을 사용하고 싶었던 폴란드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폴란드가 원했던 엔진은 독일 MTU사에서 생산하는 MT881 KA500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1000마력의 힘을 내는 이 엔진은 이미 성능이 검증되어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된 상태이고 독일로부터의 안정적인 공급도 보장되는 엔진이었습니다. 당시 MT881 KA500 엔진을 사용하는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과 한국의 K9이 대표적이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 두 자주포의 차체를 시험평가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K9의 차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9 차체 120대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 중 24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6대는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AS90의 포탑과 K9의 차체 그리고 폴란드의 사격 통제 장치가 결합된 자주포 AHS 크랩이 개발되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10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험지에서도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주었으며 155mm 포탄 사격에도 차체의 흔들림이 거의 없어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랩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6 포병 여단에 배치된 크랩은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랩 자주포 60문을 유상으로 구입하기로 폴란드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이러한 크랩 자주포를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방산 기업은 크랩 자주포를 1년에 단 20여 대 정도만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능력으로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물량을 짧은 시간 안에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포탑을 공급하는 영국의 BAE 시스템즈사가 AS90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추후 생산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1300여 대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지원이 원활하고 K9A2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도 계획되어 있어 안정적인 포병 전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이미 K9의 차체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공장도 갖추고 있어 AS90의 포탑에서 K9 포탑으로의 전환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우수한 자주포이지만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자주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FA-50 경전투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 공군은 F-16 전투기 48대, 미그-29 28대, 수호이-22 전폭기 18대, 훈련기 60세대, 수송기 47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여기에 F-35 전투기 32대를 추가로 도입해 소련제 항공기인 미그-29와 수호이-22를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폴란드는 서둘러 28대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된 우크라이나의 항공 전력을 살펴보면 그들의 미그-29 숫자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어 폴란드 공군의 미그-29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노후화된 미그-29와 수호이-22를 퇴역시키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전투기를 모두 F-35와 F-16으로 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F-16의 추가 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은 F-16의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그 대신 F-35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대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F-16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며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고 F-16을 업그레이드한 F-16V2형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키드 마틴의 F-16V 생산량도 한 달에 4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대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F-16을 추가 확보하는 대신 도입 비용이 저렴한 경전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전투기를 도입해 F-16에 부여된 여러 임무들을 분산시켜 기체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먼저 주목한 경전투기는 이탈리아의 M346FA였습니다. M346FA는 보등 훈련기인 M346을 전투기 사양으로 개량한 것으로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고 각종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의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폴란드가 이미 8대의 M346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M346FA를 도입한다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M346 훈련기를 운용해본 폴란드는 이 훈련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며 가동률도 높지 않고 결정적으로 마하 이상의 속력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전투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다음 후보 기종인 한국의 FA-50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FA-50은 한국 공군이 이미 60여 대를 도입해 실전 배치하고 있는 기체로 성능이 우수하고 약 90%의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빠른 도입을 원하는 폴란드에게 가장 적합한 전투기로 평가되었습니다. 폴란드가 FA-50에 관심을 갖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FA-50과 F-16의 유사성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16의 생산 회사인과 동시에 FA-50의 개발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두 기체는 부품과 운용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장에 따르면 FA-50은 F-16의 7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무기와 지원 시스템 등 많은 영역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조종사들이 FA-50을 훈련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F-16으로 기종 전환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현재 FA-50을 블록 10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량 사항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300갤런의 연료 탱크,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블록 15로의 성능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50%, 카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카이는 이 기체를 통해 블록 10이 말레이시아에 수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48대 FA50은 블록 24향입니다. 개량 사항은 A4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JSM 공대함 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AGM-88 함 베레이더 미사일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 따라 이 모든 미사일들이 모두 장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A4 레이더, AIM-120 암람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장착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들을 통합하는 비용은 폴란드 정부가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FA50 블록 20의 기체당 가격은 F-16V의 절반 정도 수준인 50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폴란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F-16V의 70%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빚을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빚을 지는 것이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위험에 처하는 것보다 낫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의 도입을 확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 AS-21 보병전투차,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 지대공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무기 수출을 계기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